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역계의 구성 요소와 그 인체의 방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먼저 하나는 용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병원체의 개념, 다음 이뮨 시스템, 면역계의 종류들, 다음에 면역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용어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뮤니티라는 건 면역 또는 면역력이라고 하죠. 뭐 병원체나 항원, 뭐 다양한 외부 인자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방어하는 능력을 이제 면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이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계라고 하죠. 이런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세포들을 조직들을 통칭해서 이제 이뮨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면역계. 다음 이뮨 리스폰스는 이러한 면역계에 의한 종합적이고 이런 전반적인 방어하는 능력을 다 이제 이뮨 리스폰스 즉 면역 반응이라고 하게 되고요. 정상 반응 또 비정상 반응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병원체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어 체계는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면역 반응이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반응 즉 자가 면역이라던가 이제 뭐 알러지성 질환 다음 이제 이식 거부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반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면역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병원체. 병원체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진균,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이렇게 네 종류를 크게 이제 병원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면역계인데요. 면역계는 크게 패시브 배리어 즉 뭐 수동 장벽, 그다음에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 즉 선처 면역 또는 내재 면역이라고도 하죠. 다음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 즉 적응 면역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병원체가 침입을 할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방어 체계, 방어 장벽은 이제 패시브 배리어라고 하고요. 이제 피부라든가 점막, 뭐 위, 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다음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 내재 면역계가 대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로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체 반응이라던가 파고사이트, 즉 탐식작용 또는 그래뉼로사이트, 탐식과 과깃구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다음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 즉 적응 면역계는 림포사이트,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B 림프구와 T 림프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패시브 베리어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피지컬 베리어스, 즉 물리적 장벽이 있고요. 다음 생물학적 장벽, 다음 화학적 장벽이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은 뭐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부라든가 점막 또는 호흡계, 비뇨계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피부에서 케라틴, 각질 세포의 각질층 케라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물리적 장벽이 되고요. 또는 기침이나 눈물, 그다음에 소변 이런 것들을 다 외부의 어떠한 병원체에 침입 가능성이 있을 때 뭐 기침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밖으로 배설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생물학적 장벽은 이제 공생 미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인체 내에는 다양하게 지금 상재균이라고 하는 공생 미생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외부 병원체에 대한 또 생물학적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항원을 직접 병원체를 죽이거나 또는 그런 증식을 억제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서 요새 나오는 것들이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프리바이오틱스니 이런 것들이 공생 미생물들을 더 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그러한 제품들이고요. 또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병원체도 죽이지만 실제 공생 미생물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화학적 장벽으로는 말 그대로 뭐 위산이라던가 뭐 질레산 이런 산도, 다음 라이소자임 엔자임이나 안티마이크로바이얼 펩타이드처럼 어떠한 분해 효소 또는 항미생물성 단백질,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적 장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디펜신이나 뭐 카텔릭시딘, 콜렉틴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다음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 즉 내재 면역인데요. 내재 면역계는 왼쪽이 해당되는 것들이요. 주로 이제 대시세포라든가 NK셀, 그 다음에 뉴트로필이나 에오시노필, 바소필 같은 과깃구들 이런 것들이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적응 면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주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네이트 이뮨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패소전 레코그니션, 즉 병원체의 인식, 다음 보체,
다음 파고사이토시스 즉 탐식, 다음 인플라메이션 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네이트 이뮤 시스템에 의한 면역 반응에 대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나면 외부에 있던 박테리아가 들어오게 되겠죠. 박테리아 들어오면 1차적으로 거기 상지하고 있던 뭐 마크로페이지 같은 게 박테리아를 탐식하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신호 전달에 의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관 투과도가 높아지면서 이 혈관을 흐르고 있던 뭐 이제 호중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량이 많아지고 혈관 투과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몰려오는 이러한 작용 때문에 뭐 홍종이라던가 발열, 그다음에 종창, 그다음에 통증 이러한 대표적인 염증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또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건데, 자, 먼저 상처가 났을 때, 첫 번째로 박테리아나 다른 패소젠이 상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 혈소판 같은 걸로 일단은 이 운두 사이트, 즉 딱지가 되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고요. 동시에 뭐 거주하고 있던 비만 세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뭐 혈류 바소딜레이션이나 바스큘러 컨스트릭션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과기구들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런 신호를 받아서 호중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와서 이제 패소젠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마크로파이즈도 대시세포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병원체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마크로파이즈에서 사이토카인 시그널을 통해서 다시 면역세포를 리크루팅 한다던가 아니면은 티슈를 이제 리페어하는 다시 이제 손상을 복구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일으키고요. 다음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패소젠이 들어와서 내재 면역계에서 잘 처리가 돼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또는 아예 내재 면역계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항원의 종류에서는 이제 적응 면역계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수지상 세포 같은 데서 항원을 T세포로 전달을 제시하게 되고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항원 제시를 하게 되고 이러면 THCL로 가면서 적응 면역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이토톡식 T셀이 담당을 하게 되고 체액성 면역 같은 경우는 B세포가 담당을 한다. 이런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B셀이 주로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이 B세포 수용체, B셀 리셉터죠. B세포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B세포 수용체를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부르게 되죠. 즉 항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플라스마 셀, 즉 형질 세포는 B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펙터 셀, 즉 활성화된 형태로 플라스마 셀로 됩니다. 플라스마 셀이 되면서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이렇게 활성화되는 세포는 일부가 기억 B세포로 돼서 다음에 이제 침입에 대해서 대비한 면역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셀이 많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즉 T셀 리셉터가 중요합니다. 자, MHC 클래스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B세포 수용체가 항원을 직접 인식하는 반면에 T세포 수용체는 항원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MHC 클래스를 통해서 인식한다. 일단은 이런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헬퍼 T셀, 도움 T세포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다음 레귤러터리 T셀, 서프레서 T셀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T셀의 종류들이 있다. 또 일부는 역시 B셀과 마찬가지로 기억 T세포가 돼서 또 향후 다음 같은 병원체 침입 대비를 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B세포 수용체와 T세포 수용체의 그림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V 영역이라고 불리고 그 컨스탄트 레전, 즉 C 영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가변 영역과
불변 영역으로 나뉘게 되고 양 끝단에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에서 이제 항원 부착 부위가 있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세포에서는 막 이뮤노글로불린 형태로 막 세포 표면 수용체로 존재하다가 활성화가 돼서 플라스마 셀로 되면 이제 분비형의 항체로 생산하게 된다는 점이 좀 B세포 리셉터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 이제 휴머라 이뮤니티 즉 체액성 면역에서 이제 항체가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항체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뉴트럴라이제이션 즉 중화, 두 번째는 옵소나이제이션, 세 번째는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인데요. 이 중화란 건 말 그대로 어떠한 톡신이 있을 때 이거를 항체들이 붙어가지고 이런 독성을 중화시키는 걸 말 그대로 중화라고 하고요. 뉴트럴라이제이션. 다음 옵소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옵소닌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박테리아의 표면에 붙어가지고 이 탐식세포, 즉 마크로페이지 같은 탐식세포가 잘 인식하게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게 옵소닌화 또는 옵소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대시세포가 뭐 주위에 계속 이렇게 뭘 잡아먹는데 탐식작용을 하는데 옵소닌화라고 하는 즉 항체를 쭉 뿌려놓으면 마치 조미료를 뿌린 것처럼 더 훨씬 더 잘 먹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체 활성화 즉 항체의 기능 중 하나가 컴플리먼트 즉 보체를 활성화시켜서 그 보체 활성화에 그런 기능이 있다. 이게 세 번째 기능이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물론 계속 뒤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체액성 면역의 세포성 면역의 개념인데요. 체액성 면역은 말 그대로 세포 외에 체액, 뭐 혈관이나 림프나 그 외에 조직에 떠다니는 항원에 대한 방어 체계라면 세포성 면역은 말 그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뭐 대표적인 예가 바이러스에 의한 인펙션이겠죠.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 이런 것들은 항체가 직접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체액성 면역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 세포성 면역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감염된 세포나 또 뭐 튜머셀,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의 경우에는 사이토톡시티셀이 직접 붙어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면역 체계 이런 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이뮤 시스템 즉 적응 면역계가 크게 나눈 건데요. 크게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눈다. 체액성 면역은 주로 B셀이 담당하는데 이게 항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플라스마 셀로 형질 세포로 되고 이게 이제 항체를 분비하게 된다. 다음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는 항원 제시를 받아서 T세포, 특히 CD8 포지티브 T셀이라고 부르는 사이토톡시 T셀, 독성 T세포 활성화가 돼서 이런 감염된 셀을 다이렉트하게 죽이게 된다. 이런 게 세포성 면역이고요. 중간에 TH셀, 도움 T세포 하는 것들은 TH1, TH2 패스웨이로 나뉘고 또 TH17로도 나뉘게 돼서 세포성 면역 또는 체액성 면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서. 자, 다음 면역계의 구성 요소인데요. 먼저 면역계의 구성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라고 부르는 골수 조혈 모세포에서 다 분화가 되는데요. 일단 림포이드, 그 다음에 마이엘로이드, 에리스로이드, 즉 림프계, 골수계, 혈구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혈구계가 이제 뭐 적혈구라던가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혈구라고 통상 부르게 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가 소위 백혈구라고 부르는 적색이 아닌 백혈구라고 부르는 셀들이고 크게 림프구와 골수계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뮤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는 것들은 주로 림포이드, 즉 림프구와 골수계의 세포들이고요. 림포사이트, 그다음에 그라뉴로사이트, 즉 과깃구라고 부르게 됐는데 림프구에는 B셀, 그 다음에 T셀, 그 다음에 NK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자연살해사표라고 하는 NK셀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뉴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같은 과깃구들, 그 다음에 마스트셀, 즉 비만세포죠. 그 다음에 덴드라이틱셀, 수지상세포, 다음 마크로페이즈, 대시세포 이런 것들이 이뮨 시스템, 즉 면역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면역 조직인데 면역계의 조직인데
자, 첫 번째 프라이머리 오리겐, 즉 1차 면역기관이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사이머스와 본 메로우, 즉 흉성과 골수가 됩니다. 이 각각의 역할은 사이머스 같은 경우는 T세포를 분화 발달하게 되고, 즉 성수 T세포를 만들게 되고, 본 메로우 같은 경우는 B세포를 분화 발달, 즉 성숙 B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를 따서 T세포, B세포가 되는 거고요. 즉 적응 면역계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인 T림프가 B림프를 생산하는 기관이 1차 면역기관이 됩니다. 다음 2차 면역기관은 다양한 이제 실제 외부가 침입됐을 때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뭐 아데노이드, 톤실, 뭐 림프절, 그다음에 충수, 림프관, 뭐 비장, 그다음에 장, 소장에 페이러스 패치 같은 다양한 면역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이머스나 본 메로우 같은 경우는 면역계, 적응 면역계를 구성하는 T 림프가 B 림프를 발달, 성숙시키는, 즉 훈련하는 훈련소라면, 실제 J 림프 조직 같은 경우는 항원들과 만나서 싸우게 되는 이제 전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면역학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단어들은 개념, 병원체 네 종류, 그 다음에 면역계를 구성하는 요소, 특히 장벽들과 그 다음에 선천면역계, 그 다음에 적응면역계, 다음 면역계 구성 세포와 구성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재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